않고 써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한동훈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 정황, 네. 그다음에 이번에 공천에 개입하는 정황 등등을 보면 그 사적인 국정농단이 도가 지나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의원님 지금 보면요. 의료 대란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최상병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이 공천 개입 논란까지 해서 도처가 지금 다 매우 심각한 그 위기의 시그널, 특히 대통령 지지율이 지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 20%를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여론조사가 대체로 비슷한데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나? 그렇다면 이렇게 못할 텐데 별로 위기감을 못 느끼는 거 아니야? 라고 기자들은 보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통령실이 위기감을 갖고 있다면 국정 운영의 기조도 바꾸고 특히 여야 의정과 관련해서 정말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고 얘기를 좀 해보자 해야 되는데 그럴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 박민수 차관 절대 경질은 없다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해법이 있는 거냐 출구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민수 차관 경질해야죠. 근데 그럴 뜻이 복지부 없는 장관도 거잖아요. 잘라야 합니다. 근데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 예. 누구 믿고 그딴 얘기들을 하겠어요.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들을 기반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대통령에게 가장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대통령은 왜 그딴 얘기를 했을까? 그럼 여기에 부인은 요즘 같아서는 그런 거죠. 부인은 또 얼마나 개입이 되어 있는 것일까? 예. 부인이 바꾸자고 해야 바꾸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심각성을 못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한 번 하는 대통령. 네. 그리고 언론이 예. 우리는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네. 메이저 언론이 그렇지 않습니다. 메이저 언론이 저는 지적 확실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중동이 제가 메이저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렇지만 네. 그 보수 조중동이라고 언론들. 하는 예. 보수 언론이요. 예. 메이저라기보다는 예. 조중동이라고 하는 보수 언론이 얘기해야 합니다. 네. 국민을 위해서 얘기해야 합니다. 말씀처럼 의료 대란 이야기 있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지 되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양수가 터져서 그러니까.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지역의 그런데 중앙에 지역에 있는 분이 분이 이번 추석 때는 아닌데 그 전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뭐 지금 몇 주인데요? 응급실이나 전공의들이 다 나간 다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한 달이 안 됐어요. 저한테 전화한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제가 뭔가 해결할 줄 아는 거죠. 인류하는 해결한 거죠. 인류하는 해결한 건데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처음엔 양수가 터졌다가 아니라 임신한 아기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의원님 도와주세요. 예. 예,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는데요. 경희대병원으로 갔습니다. 경희대병원에서 받아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전화들이 실제로 국회의원들에게 옵니다. 오는군요. 오는데 이제 저희 지역에 예. 큰 산부인과가 있어요. 예. 약간 작은 종합병원이라 그럴까? 거기서 이제 안 된다고 보낸 거죠. 경희대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내가 아는 경희대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누구지? 아무리 찾아도 전화가 안 돼요. 네. 전화가 안 돼서 그러면 이제 내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은 나만 믿고 있는데 예.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제가?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경희대 전화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으로 찾아서 경희대 응급실 전화를 한 거예요. 해봐야지. 뭐 예. 내가 뭐라도 해야 되니까. 예. 응급실 전화를 했어요. 그때 경희대에서 딱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예. 아기가 나오려고 하고 양수가 터져서 그러니까 어떤 위험해서 온다면 산모가 위험해서 온다면 저희는 안 됩니다. 아이고야. 저희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사가? 근데 그 사람들은 경희대 응급실로 출발했는데 제가 전화를 한 사람은 의사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응급실 담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그럼 원무과로 어떻게 하죠?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급실로 전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고요. 응급실로 전화를 했고 네. 이제 출발한 사람은 경희대밖에 없으니까 네. 가까운 곳이 그쪽으로 가라고 한 거고 네. 이 응급실에서 저에게 알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19로 전화를 하세요. 그럼 119에서는 네. 어느 병원이 받을 수 있는지를 119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간 몇 시간씩 뺑뺑이 헤매게 되는 거죠. 경희대로 갔다가 119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뭐 국회의원이 큰 백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국회의원 백이 없어.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예. 전화를 했는데 딱 뭐라 그러냐면 그렇잖아도
자기네가 가다가 예. 또 얘기를 들었는데 119로 전화를 하라 그래서 예. 경희대를 찍고 예. 119로 전화를 했는데 예. 고대병원에서 받아줄 수 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고대병원으로 갔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다행이다. 진짜. 그래서 고대병원으로 갔어요. 예. 가고 이제 거기서는 예. 치료를 해주게 된 거죠. 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예. 안절부절이죠. 내가 뭐 큰 백이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백이 없어. 아니 있을 수도 있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급하니까 빨리 잘 살펴봐달라고 네. 이럴 수는 있겠죠. 괜히 어쨌든 119로 전화를 해서 제가 보기에 의원님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들 254명에게 얼마나 많은 민원 전화가 갔겠습니까? 그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똑같이 전화를 받았을 것이고 맞습니다. 전국이 다 난리였을 텐데 이 근데 여론을 정신을 받아서 못 차리는 게 이 여론을 받아서 국회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면 이게 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한동훈 대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민심 따르지 않으면 용산이나 국민의힘에 기회 없을 거다라는 추석 여론을 확인했다.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다른데 불편한 게 싫다고 편들면 되겠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사과해라. 이런 사과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명품백 사건 사과로 끝낼 일일까요? 우선 한동훈 대표라도 이렇게 얘기해서 참 다행이다. 아니 근데 한동훈 예. 그 세 사람이 아주 단짝 아니었어요. 음. 그런데 이렇게 변할 정도면 그 사이에 금이 엄청나게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금이 엄청나게 갔는데 이게 그래도 정상이죠. 정상인데 그럼 해결하려면 빨리 여야 의정 만나서 해결을 해야죠. 네. 근데 말은 하고 그거는 못 하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한동훈도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예, 더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요 정도 말이라도 국민의힘 추경호는 뭐 합니까? 추경호. 네, 추경호 대표는 뭐 용산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그러고 들었습니다. 나오잖아요. 예. 그 국회의원들은 뭐 합니까?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얘기를 못 하고 있고 이 국회의원들이 얘기하기 시작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시작하고 탈당을 요구하고 시작. 그때 정신 차리는데 그때는 늦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또 누굽니까? 원희룡 전부 다 사과해야 된다고 그때 사과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오! 이러고 다 편말을 들었었잖아요. 네. 사과해야죠. 예. 사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대통령이 부인이 이것만 받았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라고 추측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리고 열려 있어요, 예, 공간이. 예.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듯이 그 관저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1,000만 원짜리 분재가 문이 열리면서 들어갔다는 들어갔잖아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1g인지 뭔지 예, 예. 이런 것들은 수의 계약은 한 번 했지만 그다음은 어떻게 계약했는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이 과정에서 무엇이 오고 갔는지 알 수가 없죠. 잔푼에 매달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자체는 뇌물성이라고 볼 수 있고 알선수재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이 자체는 청탁법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청탁을 받아 물건을 받았고 남편이 이야기 신고하지 않았잖아요. 네. 이건 전부 다 가치가는 위반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를 수사하지 않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친 게 국고횡령, 국가기록물이라고 네. 국민의힘에서 가이드라인을 쳤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가이드라인을 쳤는데 이게 이제 암적인 존재로 가서 다 병이 돼가지고 네. 병들어 쓰러지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인데 이거 그래서 특검 통해서 철저히 예. 다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 공수처 이것도 고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러면 이 디올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권익에 얼마나 압력이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국장이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정도에 가서는 예. 조문도 하고 조의도 표하고 그랬어야죠. 그러니까요. 예. 그 일단 이제 그 추석 연휴도 끝나고 본격적으로 국회 시간입니다. 네. 이제 국회 이제 정기 국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국감 시작되면 이런 수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난타전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200석의
문턱에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또 24번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그 이후에 재의결 국면에서 민주당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200석을 통과시킬 거냐. 전직 최고위원으로서 어떤 좀 그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말했던 대법원장 추천 네. 또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걸 얘기했던 사람들은 저는 고민하고 갈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108표 중에 104표만 네. 반대를 했고 예. 어제 안철수 의원도 와서 찬성을 그렇죠. 던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이 좀 더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은 네.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것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은 부인과 관련된 거예요. 예. 거기에 대통령도 장모도 다 연루되어 있는 자본시장 교란죄 등 네. 그리고 또 선거 개입에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과 관련돼 있는 것은 거부하면 안 돼요. 이미 뭐 벌써 몇 번째 거부권을 안 행사하고 돼요.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예. 안 돼요. 그래서 거부하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양심적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나타나길 바라고요. 10월 10일이 네. 또 그 총선 선거 공소시효 네. 마감 날입니다. 예. 10월 10일이 끝나고 나면 많은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예. 그 중심을 좀 잡고 예. 그 찬성하지 않을까 아. 이런 기대도 좀 10월 10일에 걸쳐서 해보고요. 경우에 따라서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가 생길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서 지금 다 움츠러들고 움츠리고 있는데 있죠. 10월 10일 이후에는 좀 자유로워지니까 그때부터는 용산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 뭐 적극적으로 얼마나 어필할지는 모르겠으나 소극적인 찬성이라도 하지 않겠는가. 아. 해야 하죠. 예. 그래야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천년만년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 보이면 그 다음 대통령한테는 잘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더 하고 싶으면 저는 네.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입법 청문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김건희 특별법 입법 청문회, 최혜병 수사 외압 입법 청문회, 그리고 김영철 검사 탄핵 입법 청문회, 그리고 앞으로 예고되고 있는 박상용 검사 탄핵 입법 청문회, 어미준 그리고 강백신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입법 청문회에서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장시호도 최순실도 그리고 김건희도 최은순도 네. 그리고 이종호 네. 안 이종호 나왔죠. 알죠? 이종호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종호 등등 제가 보기엔 이제 명태균 씨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명태균 예. 등등 전부 다 예. 이번에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는 국정감사입니다. 예. 여기에 전부 불러내서 예.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입니다. 뭐 이 사람들이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저희가 다시 봐야겠지만 그동안 그랬던 사람들이 네. 나와서 자신들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시간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요.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전주가 예. 징역형을 받았잖아요. 집행유예 있지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와 기반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딱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정리를 예. 하면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1심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37번이 이름이 불립니다. 네. 근데 항소심에서는 50번이 더 더해진 87번이 불려요. 네. 87번을 김건희 여사 이름을 부르고요. 범죄에 이용된 것 중에 48%가 김건희 여사와 연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될 정도니까 그게 재판에서 드러나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거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무려 4분을 넘게 인터뷰를 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는 시계가 없으니까 예, 시계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요새 네. 형편이 좀 어려워져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희 취재 편의점도 네. 자발적 구독자를 통해서 네. 조금 더 분발해서 현장 네. 취재도 열심히 다니고 네. 노력하는 그런 미디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인사 한 말씀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5분 지났는데 예, 네.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뒷분 네. 와서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네, 예, 네, 예. 네. 나라가 정말 뒤숭숭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속이 너무 상합니다. 그래도 부자들은 괜찮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분들이 가장 곤혹스러운 세상입니다. 이 곤혹스러운 세상에서 대통령과 그 부인이 더 이상 그 국정농단 하지 말고 공정한 그 소환 통해서 수사받고 또 처벌받을 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회의원 서영교도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구하라법도 통과시켰고요. 이번에도 또 중요한 법안들 많이 통과시키게 되는데요. 그 통과를 통해서 경제 살리고 또 대한민국이 공정하게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수제 편의점 화이팅!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